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등비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이라는 거는요,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요. 이때 곱하는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비라고 합니다. 공비는요, 기호 R을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자, 우리는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2, 6, 18 앞에 있는 수에다가 3을 곱하고 앞에 있는 수에다가 3을 곱해서 만들어진 이 수열을 우리는 첫째 항이 2고 곱하여진 즉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앞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했고요. 앞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다음 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수열을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요. 곱하여진 마이너스 2를 우리는 공비 R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첫째 항은 3이 되겠죠. 등비 수열은요, 앞에 있는 수에다가 곱하기 3을 해서 뒤에 있는 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수가 항이 만약에 n번째 항이라면 앞에 있는 n번째 항에다가 3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 더 큰 항 번호가 하나 더 큰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겠죠. n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해서 항 번호가 하나 더 큰 n 플러스 1이라는 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n 플러스 1 항에서 n번째 항을 나누면 공비가 나오겠죠. 이렇게 등비 수열이라는 것은요, 일정한 수를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든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첫째 항이 A고요.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에서 첫째 항이 A입니다.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 R을 곱해서 만들었겠죠. 그렇다면 첫째 항이 A니까 두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이 되겠네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해서 만들었겠죠. 두 번째 항은 바로 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R을 곱하면 얘가 세 번째 항이 되고요. 얘는 A 곱하기 R의 제곱이 되겠네요. 세 번째 항은요, 공비가 두 개가 곱해졌습니다. 초항에다가 공비 두 개를 곱해서 만든 수열이 되겠죠.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해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입니다. 여기에 R을 곱해서 네 번째 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항에다가 공비가 3개 곱해졌겠네요. 자,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가 3개가 곱해졌겠네요. 그렇다면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가 항 번호보다 하나 적게 곱해져서 만들어졌다. 결론적으로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의 일반 항은요, 첫째 항에다가 공비가 항
번호보다 하나 적게 곱해진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반항 AN은요, 첫째 항에다가 공비 R이 항 번호보다 하나 적게 곱해서 만들어진 거죠. 자,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겠습니다. 이 수열은 첫째 항이 2고요. 2가 6으로 6이 18로 됐네요. 그렇다면 공비는 3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일반항은 첫째 항 2에다가 공비 3이 항번호 n보다 하나 적게, 그러면 n-1 요렇게 곱해서 만들어진 수열이다. 일반항을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얘는요, 첫째 항이 3이고요. 곱하여진 수 공비는 -2네요. 그렇다면 일반항 AN은 첫째 항 3에다가 공비 -2를 항 번호보다 하나 적게 n-1개 곱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일반항이 되겠죠.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는요, 일반항은 AR 값 두 개를 찾아주면 되니까 첫째 항 공비 얘를 두 가지를 알아야지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등비 수열의 A10, 즉 10번째 항을 구하여라 되어 있네요. 10번째 항을 구하든 20번째 항을 구하든 일반항을 알면 얼마든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항을 구해보면은요, 일반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가 곱해졌는데 항 번호보다 하나 적게. 이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주면 되겠죠. 얘는 첫째 항이 2입니다. 공비는 3을 곱해서 만들었으니까 3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일반항은 첫째 항 2에다가 공비 3이 항번호 n보다 하나 적게 곱해진 얘가 일반항이 될 거고요. 일반항에다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10번째 항이니까 10을 대입을 해주면 우리는 2 곱하기 3의 9제곱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얘는 첫째 항이 3이고요. 공비가 -2네요. 그렇다면 일반항 AN은요, 첫째 항에다가 공비 -2가 n-1번 곱해졌으니까 항 번호보다 하나 적게, 여기에 n에다가 10을 대입하면 이렇게 10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얘는 뭐 계산을 한 번 더 하면 얘는 -2제곱에 2의 9제곱이니까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입니다.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즉, n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지수에 있습니다. n이 지수에 있는 이러한 식이 있다면, 야, 얘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항의 식을 알면 공비를 구할 수 있다. 이 일반항에서 공비는 3이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네요. 이 일반항의 식에서 공비는 마이너스 2였습니다. 마이너스 2는 여기에 있네요. 즉 n의 밑이 바로 공비입니다. n의 밑이 공비라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항의 식을 알면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의 식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알고 있다면 n에다가 항 번호를 대입을 하면 모든 항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일반항의 공식에 여기에다가 항 번호를 대입을 하면, 일반항의 공식이니까 여기겠네요. 여기에다가 항 번호를 대입을 하면 특정 항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무슨 소리냐? 두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라는 특정 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라는 특정 항은 이 일반 항의 공식 이 식에다가 n에다가 5를 대입을 해서 표현할 수 있다. A5라는 다섯 번째 항은요, 일반 항의 공식에다가 n에다가 5를 대입을 하니까 4가 되겠네요. 항 번호 5보다 하나 적은 숫자를 지수에 써준다면 다섯 번째 항이라는 특정 항을 식으로 표현한 거다. 됐습니까? A2항이라는 특정 항은 첫째 항 공비 2라는 항 번호보다 하나 적게 1은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 특정 항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일반항 등비 수열의 일반항의 특징 4가지를 기억을 하시고요. 특히 n의 밑이 공비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둘째 항, 다섯 번째 항의 숫자를 알고 있고요. A8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A8이라는 특정 항은 일반 항의 공식에다가 항번호 8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항번호보다 적은 7을 지수에 써주면 되겠네요. 우리는 얘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A값, R값을 구해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A값과 R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가르쳐준 두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둘째 항입니다. 둘째 항은 다섯 번째 항부터 쓸게요. 다섯 번째 항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항 번호보다 하나 적게 이 값이 81이다. 두 번째 항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합니다. 얘를 연립을 할 때는요, 더하고 빼는 게 아니라 나눠주면 된다. 두 A와 R이 곱하기로 되어 있는 두 식을 연립을 할 때는요, 나눠주면 된다. 얘 나누기 얘를 하면 다 약분될 거 약분되고 3이 남겠네요. R의 세제곱. 얘 나누기 얘 하면 마이너스 27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R 값은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이 나오려면 R은 실수를 이야기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얘를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첫째 항은 1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A값과 R값을 대입을 하면 A8은 1 대입하니까 안 쓸 거고요. R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얘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답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정항을 일반항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연립을 할 땐 나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둘째 항이 9고요.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에서 243은 몇 번째 항인지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243이 몇 번째 항인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n번째 항, 몇 번째 항이라는 건 일반항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일반항이 243이라는 값을 갖는다라는 뜻이다.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몇 번째 항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n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줘야지 됩니다. 둘째 항이 9라고 되어 있고 공비가 3이라고 되어 있네요. 둘째 항이라는 특정항은 일반항의 식을 이용해서 AR이라고 표현을 하겠네요. 항번호가 2니까 항번호보다 하나 작은 1이 지수에 곱해질 거고요. 이 값은 9다. 그렇다면 A 값은 3이라는 걸 우리는 자동으로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일반항의 식은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3이니까 여기에 항번호보다 하나 적은 n-1이 얘하고 얘는 밑이 3으로 같네요. 그러면 얘는 3의 지수법칙에 의해서 n제곱이 되겠죠. 즉 일반항의 식이 3n제곱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항이 243이니까 일반항의 10이 3n제곱입니다. 243. 243을 밑이 3인 지수꼴로 고쳐주면 5가 되고요. n값은 5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일반항의 식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항이라는 건 항번호가 1일 때를 이야기하니까 요 식에 n에 1을 대입을 하면은요. 이 -1이니까 결론적으로 3 곱하기 5, 즉 15가 첫째 항이라는 걸 간단히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등비 수열은요, 여러분. 첫째 항에다가 r을 곱해서 두 번째 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나눠주면 공비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공비를 구하기 위해선 두 번째 항을 구해줘야지 되겠어요. 그러면 일반항의 식 여기에다가 n의 2를 대입을 해주면 2를 대입하니까 4 빼기 1에서 3이 되겠고요. 둘째 항 나누기 첫째 항 해주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5의 제곱이 바로 공비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첫째 항과 공비를 구했습니다. 공비는 둘째 항을 구해서 첫째 항과 둘째 항을 나눈 값으로 공비를 찾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공비를 다른 방법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항의 특징에서 n의 밑이 공비다라는 걸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일반항의 식에서 n의 밑이 공비입니다. 지수가 2n-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n의 밑은 뭘까요, 여러분? 5가 아니라 5의 제곱이 바로 n의 밑이 된다. 그래서 5의 제곱이 즉 25가 공비라는 걸 둘째 항을 굳이 구하지 않고서도 일반항의 식만 보고서 찾아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겠죠? 왜 밑이 5가 아니라 5의 제곱이 밑인지. 자, 얘는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뺄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눗셈으로 변형이 가능할 거고요. 얘는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즉 25n제곱 곱하기 5분의 1이라는 식을 요렇게 표현한 거다. 결론적으로 n의 밑은 5가 아니라 25이다. 즉 5의 제곱이 n의 밑이다. 됐습니까? 요거를 헷갈리지 않는다면 식을 보고 두 번째 항을 구하고 첫 번째 항을 구하는 번거로움 없이 직접 공비를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A, B, C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항 B를 A와 C의 등비 중앙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등차 중앙을 연상해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B의 제곱은 AC라는 관계가 성립한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A, B, C가 등비수열을 이루면은요, B 나누기 A, 바로 공비가 되겠죠. C 나누기 B, 바로 공비가 되겠죠. 그렇다면 B 나누기 A와 C 나누기 B는 같은 값이고요. 즉 R로 같은 값이고요. 얘를 계산을 해보면 요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B제곱은 AC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등비 중앙입니다. 가운데 제곱은 양 끝에 곱이다 라는 관계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K-1의 제곱은 양 끝에 있는 K-5와 K 플러스 1의 곱과 같다. 얘가 바로 등비 중앙이죠. 자, 좌변을 전개를 하면은요, 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우변을 전개를 하면 K의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계산할 거 계산을 다 해주면 2K는 얘는 넘겨서 마이너스 6이 되고 K의 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